실전 모의고 4회 문제의 단순 요소 구현입니다. 단순 요소 구현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시보드 화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첫 번째 세부 문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1-1 시트와 문제 2-1-2 시트에서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2 시트에 나비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3 시트에 버블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통합 문서와 문제의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단순 요소 구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은 문제 2-1-1과 문제 2-1-1 시트에서 아래 작업을 수행하여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1-1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1-1 시트에 카드와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건데요. 먼저 측정값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선정 여부 필드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수를 생성을 할 거고요. 왼쪽에 데이터 패널에 있는 데이터 원본의 두 번째에 있는 수리 현황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청 가구수 필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신청 가구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1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신청 가구수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여부가 Y일 때는 선정 가구수로, 그 다음에 선정 여부가 N일 때는 미선정 가구수로 생성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먼저 필드 이름을 선정 가구수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이때 if문을 이용해서 선정 여부가 y일 때는 1만 반환할 수 있게 해주시고 and 입력해서 조건문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선정 가구수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선정 가구수도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에는 미선정 가구수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if문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 선정 여부 필드가 n인 경우에 1을 반환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필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카드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 해당 카드를 생성을 해주기 위해 먼저 측정값을 텍스트로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측정값 이름을 열 패널로, 이때 우리가 필요한 측정값은 미선정 가구수, 그리고 선정 가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가구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아닌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해 필터에 있는 측정값 이름 위에 마우스를 얹고 더블 클릭하여 나타나는 필터 팝업 창에서 미선정 가구, 그리고 선정 가구, 신청 가구수,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때 서식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서식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서식의 글꼴 크기를 클릭해서 12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을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값의 정렬 그리고 글자 폰트를 수정을 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우측에 있는 점점점을 한번 클릭하여 나타나는 레이블 편집 팝업 창에서 측정 값을 20으로 그 다음에 굵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을 가운데로 세팅하기 위해 이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요. 가로의 가운데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테두리에 행 구분선을 모두 없애줄 건데 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가 주시고요. 나타나는 서식 창에서 네 번째에 있는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행 구분선을 클릭하여 패널 위에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머리글 마찬가지로 없음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은 이 위치에 행 구분선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창도 서식 편집이 끝났으면은 X 버튼을 눌러서 닫기를 해주시고요. 시트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2-1-2 시트에 신청 연도 필드를 사용하여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터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1-2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신청 연도 필드에 연도를 기준으로 필터 버튼을 만들 건데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기 위해 신청 연도를 드래그하여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연도 버튼을 배치하기 위해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불연속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신청 연도를 드래그하여 텍스트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줄 건데요.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체크되어 있는 머리글 표시를 한 번 더 클릭하여 머리글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의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해 주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맞춤에서 가로의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다가 구분선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구분선 추가를 하기 위해 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와 주시고요. 네 번째 있는 테두리 서식을 들어오신 다음에 구분선을 추가하기 위해 테두리 색상을 셀 위에 색상 추가로 들어오신 다음에 색상을 D4, D4, D4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셀 안에 구분선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서 서식을 종료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3개년에 대한 버튼을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에서 신청 연도를 드래그하여 필터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에 대한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버튼은 2022, 2023, 2024 이렇게 세 가지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 구성이 완성이 되면은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2-1-2가 문제 2 대시보드에서 필터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구현을 해야 하는데요. 동작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대시보드 동작 순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동작 팝업 창에서 동작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터 그리고 나타나는
필터 동작 추가 팝업 창에서 이름을 연도별 언더바 필터라는 이름을 정해 주시고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으로, 그리고 이때 원본 시트는 문제 2-1-2만 선택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문제 2-1-2가 아닌 나머지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을 해제했을 때 필터링 등 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동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동작 팝업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선택을 2024년으로 선택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숫자 단위가 좀 더 컸었는데 이 부분이 2024에 해당되는 값으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2 시트의 나비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 2-2 시트의 나비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2-1과 문제 2-2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 2-2-1 시트로 이동하여 첫 번째 지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가구 형태 수정이라는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 대상 가구 형태가 널일 때는 기타로 반환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대상 가구로 반환을 하도록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의 상단에서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름은 대상 가구 언더바 형태 수정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널일 때 기타로 반환하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가구로 다시 반환하기 위해 if문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if 대상 가구 형태를 널이려면 널을 판단하기 위해 is 널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널일 경우에는 기타로 반환을 하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가구 형태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기타로 입력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대상 가구 형태로 드래그한 다음에 end 식이 잘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문제 2-2-1 시트에 대상 가구 형태 수정 필드와 선정 가구수 필드를 추가해서 나비 차트를 완성을 할 건데요. 먼저 가로축에는 선정 가구수 필드를 가져다 둘 거고 세로축에는 대상 가구 형태 수정을 가져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 이름 필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해 줄 건데요.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얹어 놓으신 다음에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편집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데이터 항목 선택에 있는 선정 가구수를 더블 클릭하여 HTML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선정 가구수는 66CCFF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건데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축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범위를 자동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을 해 주실 건데요. 이때 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고정된 형태의 축 범위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2-2-2 시트에 대상 가구 형태 수정 필드와 미선정 가구수 필드를 추가를 할 건데요.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2-2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미선정 가구수를 드래그하여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 그 다음에 대상 가구 형태 수정을 행 패널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추가를 해주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측정 값을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색상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상 편집 들어오셔서 데이터 항목 선택에 담겨져 있는 미선정 가구수를 더블 클릭하여 HTML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지우고 008 FF7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다시 한 번 더 색상 편집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2-2-1에서도 축 범위를 고정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축 범위를 고정하기 위해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축 편집 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범위를 자동을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고정된 시작을 0, 고정된 끝을 10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축 눈금을 반전을 눌러서 선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시트가 완성이 됐으면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2-2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완성이 되었으면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3 시트에서 버블 차트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버블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3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3 시트에 버블 차트를 구성을 할 건데요. 이때 표현할 때 마크 패널에 있는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원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선정 가구수를 드래그하여 크기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레이블과 색상을 설정을 할 건데요. 먼저 레이블을 주택 유형을 표시를 하고 줄 바꿈한 상태에서 뭐뭐뭐 가구, 몇 가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 주택 유형을 드래그하여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고요. 레이블에 배치한 동시에 주택 유형에 담겨져 있는 값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을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할 거니까 드래그하여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레이블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배치해 놨던 선정 가구수를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배치해 주시고 레이블 서식을 변경해 주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한 뒤에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주택 유형 그 다음에 선정 가구수 옆에 가구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블 차트까지 완성을 했고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은 통합 문서 및 문제의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에는 전체 통합 문서의 서식을 변경을 할 건데요.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때 왼쪽 사이드바에 통합 문서 서식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뀌고요. 그리고 글꼴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색상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HTML 오른쪽에 000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색상과 글꼴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의 대시보드에 백그라운드 색상과 그리고 제목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해당 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의 대시보드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 계충에 바둑판식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항목 계층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항목 계층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바둑 판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서식을 지정을 해 주실 건데, 백그라운드 서식을 지정을 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 추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오른쪽에 F5, F5, F5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의 제목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대시보드의 제목은 상단에 문제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때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제목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때 제목은 2024년 서울시 희망의 입술이 신청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체 이름을 변경을 하고 바깥쪽 여백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바깥쪽 여백도 지정을 하는 방식은 레이아웃 탭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경을 했던 제목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바깥쪽 여백을 지정을 하기 위해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바깥쪽 여백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때 바깥쪽 여백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10으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 1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